안녕하세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, 와, 이 근육연금 얘기 정말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. 이게 뭐 그냥 나이 들어서 힘 빠지는 거, 그런 줄 알았는데, 2021년부터는 아예 질병 코드까지 받았다면서요?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그 근감소증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. 근력이랑 또 근육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이게 중요한 게 뭐 힘만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확 높아져요. 그리고 당뇨 같은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깊고요.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인 거죠. 그렇죠, 단백질. 근데 자료 보니까 그냥 많이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? 잘못하면 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도 있다고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근육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은 벽돌이잖아요.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순 없는데 또 벽돌만 있다고 저절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심지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막 하면 오히려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쓸 수도 있어요. 헉, 정말요? 그럼 안 되는데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근육 감소증을 막고 진짜 효과적으로 근육 저축을 하는 법, 그 놓치기 쉬운 단백질 섭취 핵심 전략 5가지를 좀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거, 역시 얼마나 먹어야 하나? 겠죠? 자료에 보니까 중장년층 이상은 체중 1kg당, 1.0에서 1.2g 정도. 네, 맞아요. 1.0에서 1.2g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만약에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60에서 72g. 와,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닭가슴살 100g이나 계란 한 서너 개? 그 정도의 단백질이 한 20g 들어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꽤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양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 총량을 채우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이게 기본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게 있어요. 바로 어떻게 나눠 먹느냐. 이게 바로 분산의 법칙인데요. 우리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흡수해서 근육으로 딱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. 한계가 있어요. 아, 한 번에요? 네. 그래서 한 끼에 막 몰아서 드시면 그 필요한 양 이상은 아깝지만 지방으로 가거나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어요. 아, 그럼 하루 총량 다 채웠다고 그냥 안심하면 안 되는 거네요. 헐. 그럼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? 가장 좋은 건요.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세 끼에 나눠서 한 끼당 한 20g에서 25g 정도씩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근육을 만드는 그 스위치를 뭐랄까 잠깐 켰다 끄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쭉 켜놓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계속 근육 만들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. 꾸준히. 아하, 새끼 나눠 먹기.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양도 알았고 나눠 먹는 것도 알았고 이왕 먹는 거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? 품질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품질 정말 중요하죠. 양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.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. 류신. 류신이요? 네,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을 딱 시작시키는 뭐랄까 신호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류신 함량이 높은 단백질이 소위 말하는 양질의 단백질인 거죠. 아, 그 신호대장이 있어야 근육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주로 이제 소고기, 닭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고요. 식물성 중에서는 뭐 검은콩이나 대두, 렌틸콩 같은 콩류, 견과류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. 류신. 네, 기억해 두겠습니다. 그럼 양, 분산, 품질까지 봤는데 혹시 언제 먹는지 그 타이밍도 중요한가요? 네, 타이밍 중요합니다.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해요. 운동, 특히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. 아,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요? 맞아요. 바로 그 골든타임 또는 뭐 기회의 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때는 근육이 영양분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타이밍에 단백질을 싹 넣어주면 근육 회복이나 성장에 훨씬 효과적이에요. 오, 그럼 운동하고 나서 바로 뭐 간단하게라도 먹는 게 좋겠네요. 아주 좋죠. 뭐 삶은 계란 한두 개나 우유 한 잔 정도라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습관처럼요. 알겠습니다. 운동 후 간식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, 시너지 요거던데요. 이건 뭔가요?
단백질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? 맞아요.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건데요.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도 이걸 실제로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.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.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야 여기 단백질 필요하구나 하고 몸이 알아채고 단백질을 보내서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. 아, 운동으로 자극을 줘야? 네, 뭐 거창하게 헬스장 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. 스쿼트나 아니면 꾸준히 걷기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. 네, 이게 뼈 건강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 기능 유지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. 햇볕 좀 쬐시고 아니면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같은 음식으로 보충해 주시면 단백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시너지가 나는 거죠. 아, 자료에 그 하루 식단 예시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걸 참고하면 되겠군요. 네,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단순히 단백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첫째, 하루 총량을 채우고 총량의 법칙. 둘째, 이걸 세 끼에 잘 나눠서 먹고 분산의 법칙. 셋째, 이왕이면 유신이 풍부한 널로 품질의 법칙. 넷째, 운동 후 골든타임에 챙겨 먹고 타이밍의 법칙.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이랑 비타민 D까지 함께 챙겨서 시너지의 법칙. 와, 이 5가지가 핵심 전략이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5가지 공식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정말 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근육 연금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대단한 걸 시작하시기보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서 작은 변화 하나씩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. 맞아요.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요.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단백질 전략 중에서요. 지금 당장 내 근육 저축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꼽아보시면 어떨까요?